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는 높고 맑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는데요. 야외에 나들이 나가기 참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외투와 담요 등 체온 조절이 필요한 것들은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포항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4도나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더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의 한 지역은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까지, 그 밖의 해상은 1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잠시 주춤하다가요.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이 심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온 오염구역과 인접한 상수원에 대해선 아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온 오염 구역이 강 상류 쪽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포항철강공단과 연결된 구무천과 서만대교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검출된 데 이어 상류 쪽인 연일대교와 송동 2교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송동 2교에서 상류 쪽으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포항 시민의 상수원이 있어 오염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항시가 재조사를 거듭하면서도 식수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시민들의 불신이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를 의뢰한 포항시는 상수원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은이 검출된 적이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자체 먹는물 검사소에서 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항시의 검사 결과를 보면 물보다 무거운 수은의 특징 때문에 수질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하천 퇴적물에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많아 포항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포항시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형산강 상수원에선 강 바닥 밑으로 흐르는 복류수를 뽑아내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은 오염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번 형산강 수은 오염 사건과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별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지금 소극적인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오염의 의심을 받고 있는 형산강 상수원에선 포항시 전체 물 사용량의 35%에 해당하는 하루 8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강과 하천을 정비해서 체육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 공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수질 개선과 제방,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해서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스코 옆으로 흐르는 냉천에는 주차 차량 20대가 떠내려갔거나 침수됐습니다. 다시 찾은 냉천은 상처투성입니다. 둔치를 보호하는 호암 블럭도 폭우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실됐습니다. 최후 방어선인 제방도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치수보다 친수에 중점을 둔 고향의 강 사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좁게 한 반면 둔치를 넓게 해 배수 능력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제방도 자연미를 살린다며 식생 매트로 감싸다 보니 유실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폭우가 온다고 보고 보기 좋은 이런 식생 매트보다도 정말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옹벽이라든가 80년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천 정비 사업이 공사 시작 4년도 안 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태풍을 교훈 삼아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호환 구조를 전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온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된 형산강도 수질 개선 사업은 뒷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도 20여 개 사업 모두 공원 조성 등 친수 사업으로 수질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천북 희망농원 양기장, 또 천북 산업단지, 또 강동 산업단지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 방류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와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하천과 강 정비 사업. 사상 누각의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명인 25.9%가 늘었으며 대구는 실업자가 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 명, 6.5%가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져 올해 3분기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포인트 올랐고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특감을 통해 조합 구성에서부터 예천군의 땅 매각 절차와 합법성, 그리고 부지 개발 진행 상황 등 전반에 걸쳐 꼼꼼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도는 특별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징계와 함께 관계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청 직원 등 34명은 지난해 3월 조합을 결성해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 임야 37,488제곱미터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투기 의혹과 함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쌀 품질 등급 가운데 미검사 항목이 앞으로 삭제됩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등급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가장 낮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처리장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미검사 쌀에 대한 단속은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쌀 등급 표시 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70% 이상은 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사로 표시돼 유통돼 왔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위탁 운영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청송군이 내년부터 수자원 공사에 운영권을 위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역시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청송군은 지역 상수도 운영을 내년부터 20년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9,000톤 규모 6개 취정수장을 운영하고 노후관 등 시설을 개선하는데 청송군은 총 756억 원, 연간 38억 원의 위탁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25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직영인 현재 연간 39억 원을 쓰는 상황. 청송군은 단순 차익 1억 원을 넘어서 향후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누수를 잡아 50.2%인 유수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간 10명 남짓한 비전문 인력으로 땜질식 부분 보수에 나서다 보니 청송군은 지난 5년간 17억 원을 들였지만 유수율은 오히려 24% 떨어졌습니다. 실제 유수율 30%대에 그쳤던 영월과 정선은 위탁 운영 후 유수율 90%대를 찍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가압이라든지 감압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주민 반발은 적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을 우려해 청송군은 요금 결정권은 수공에 넘기지 않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짙습니다. 20년에 걸친 위탁은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기술의 공백을 가져와 영구 위탁을 넘어 민영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꼭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인력들을 키우는 것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공기업에 위탁한 지자체는 예천과 봉화, 고령을 포함해 전국 27곳. 몇 년 전 도내에선 영주와 문경, 포항 등도 추진했다가 주민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에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난 지진 안전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때 1983년 건설된 월성원전 1호기가 1974년판 미국 규제 지침에 따라 원전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 지침은 지난 1997년 이미 개정돼 폐기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된 새 기준에 따라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 계측기 값을 기준으로 운전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복원용 실측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2,364개 문화재 가운데 복원용 실측도가 작성된 것은 163개로 6.3%에 그쳤고 사적과 탑, 불상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복원용 실측도가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문화재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문화재 복원용 실측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보고라고 불리는 옛 절터의 관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곽상도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를 보면 전국에 분포된 옛 절터 5,393곳 중 국가와 시도에서 지정 관리 중인 곳은 106개, 1.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옛 절터는 1,400여 곳으로 가장 많지만 국가 지정은 12곳, 도 지정은 2개로 0.9%, 1%도 채 안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옛 절터 시굴 발굴조사 예산은 7.8억, 연평균 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최근 6년간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32곳을 조사하는 데만 348년이 걸립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최순호 감독이 포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12년 만에 사령탑에 복귀했습니다. 최순호 감독이 만들고 싶은 팀 그리고 하고 싶은 축구는 어떤 건지 이규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감독 선임 후 불과 엿새 만에 치른 지난 2일 성남전. 포항은 4골을 폭발시키며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기 전 최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은 빠른 템포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는 것. 이렇게 딱 2가지였습니다. 성남전은 최순호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축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그 박진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못 해왔던 거지.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선수들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최 감독은 또 지금은 포항이 일부 리그에 남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기 내용보다 승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팀이든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 선수들하고 한번 잘 감당을 하고 빨리 안정권으로 회복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특히 최 감독은 2부에서 올라온 수원FC에게 포항이 3번이나 진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수원FC의 경기를 가장 많이 봤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것을 선수들과 함께 무력화시켜서 3번을 졌다고 하는데 한 번은 꼭 이겨야죠. 12년 만에 돌아온 최순호 감독. 현역 시절에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지도자로서 남긴 경력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공격 축구와 빠른 패스 축구입니다.
최 감독이 어떻게 팀을 다시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역 K스포츠 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체육회는 지역의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스포츠클럽 운영안을 제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체육회는 이 예산을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의 생활스포츠 교육과정 강화와 형산강 조정 경기장 보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쯔쯔 가무시증의 매개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쯔쯔 가무시증은 열성 질환으로 활순 털 진드기와 대입 털 진드기를 매개로 하며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려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9,500명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경북에서도 24명이 발생하는 등 가을철에 9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붙는 증상이 있으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폐기되는 헌혈량이 늘고 있어 혈액 관리가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헌혈량은 지난 2013년 194유닛에서 2014년 219, 지난해 233유닛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폐기 사유는 간 수치 이상 등 수혈 전 선별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경우가 80%에 육박해 헌혈에 앞서 사전 문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0년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항거한 228 민주운동,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된 228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윤재옥 의원은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말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구성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정촉구 결의안을 토대로 대정부 압박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도 엽니다. 국회 결의안도 제출돼 있고 하니까 계속 행자부에서 이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상반기 범시민 추진위가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영호남에서 124만 명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19 혁명과 의미가 중복된다며 다소 소극적입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47개 국가기념일 가운데 비슷한 기념일이 다수 있는 데다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운동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발적인 학생운동이었고 또 민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4.19 혁명이 4.19 민주혁명이 가능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 228 민주운동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래서 이것을 중복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구 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당위성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검증이 된 만큼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바실라와 플라잉, 3D 애니메이션 등 엑스포 전시와 공연, 영상 체험 프로그램이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처 승인을 받아 앞으로 교육청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경주 엑스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16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경연제로 열리는 이 포럼은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포럼으로 사흘간 4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는 높고 맑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는데요. 야외에 나들이 나가기 참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외투와 담요 등 체온 조절에 필요한 것들은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포항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4도나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더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의 한 지역은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까지, 그 밖의 해상은 1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잠시 주춤하다가요.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